안녕하세요. 에피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8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카타라 힐링 영적 진리의 정말 시작입니다. 카타라 힐링 56번째죠. 영상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포스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상징과 비유와 상징에 대한 또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패권에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디언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정말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매트릭스 15차원 타임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크라시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쿤달리니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두뇌 천골 봉인들이 해제되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전체 몇 페이지입니까? 300페이지가 넘는 매뉴얼 안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자료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의도와 맥락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와 맥락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의식이 확장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 천골, CVC죠. CVC입니다. 우리의 수직 라인을 얘기를 하는데 신체의 가운데 중앙 척도 라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그 수직 라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끝이 여기가 두뇌의 송가선이고요. 끝이 꼬리뼈, 천골의 꼬리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A들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막대를 사실 뭐 이들이 끔찍하게 항문에다가 이게 막대를 꽂는 영상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이 천골에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천골과 송가선에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를 뽑겠다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와 천골 봉인들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적인 폭행으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표현되고 그래서 두뇌와 천골 라인들의 봉인들 어떻게 해제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골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오늘 천골에 꼬리뼈에 불 붙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이 처음 8개의 세포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노미코드도 그렇고 코스메아 내핵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8개 세포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형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바바툼 세포라고 이 당시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바툼 세포에서 나오는 사실 부모가 준 에너지 그 카르마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시켜야 된다. 이것과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이제 12차원의 하이드로 플라즈마 빔을 우리가 빔을 맞는 겁니다. 번개 맞듯이 빔을 어디에 먼저 맞는다? 꼬리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뼈와 허리와 이쪽에 회음부 그리고 이제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치골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관절에 고통도 오고 무릎, 발목의 통증까지 같이 이어져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 이 두 개의 상징입니다. 두 개의 해양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영상 촬영 끝나고 나니까 이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밤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오늘 하라는 의도가 있었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이해를 했고요. 두 개의 해양 사건이 80일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우리가 2014년에 세월 여러분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월은 시간이죠. 시간은요 쉬올입니다. 쉬올이고요. 그리고 쉬올은 여자가 다 한다라는 거죠. 여자가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락한 자기를 얘기할 것뿐만 아니라 쉬올이 뭘로 됐다? 그 다음에 세울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되는 겁니다. 서울과 지금
뉴욕은 예전에 이제 서울의 기차는 뉴욕의 필라델피아로 흐른다라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정말 서울과 뉴욕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 미국과 한국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징 해양 사건 두 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두뇌 천골 봉인들 공부하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퍼레이션 하이마스터 이 부분들의 설명 끝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이제 돛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를 막루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는 관찰하는 막루에 올라가서 우리가 브라만의 눈이 되어야 된다. 12.5차원의 12차원 이상이죠. 이상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출항을 시키려면 돛대에 해당합니다. 돛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꼬리뼈에서 손가선까지의 하나의 CVC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돛대를 올리고 나면은 돛대 여기다 이제 닻을 올리죠. 닻을 핍니다. 그래야 항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으로 주어지는 지금 이렇게 해군의 퍼포먼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불로 밝힌 거를 진주 목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진주인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인어들이 인어와 여러분들 조개 아래서 나오는 진주와 이렇게 표현을 해군 전통 퍼포먼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제 일어났던 해양 사건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먼저 볼까요? 원문은 지금 자꾸 찌그러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에메랄드와 아멘티 각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쿤달리니 마스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더 하기보다 이 해양 사건 상징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아멘티스트의 각성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쿤달리니 마스터즈, 이 DNA 형판의 활성화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스케일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그리고 큰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화된 DNA 형판의 활성화다. 그 다음에 이 영적 통합이다. 그리고 KRRT의 실행하기다. 그리고 증강된 면역 지원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프리덤 티칭과 카타라 힐링의 지금 주요 목적이 우리가 에너지 매트릭스 외부 창조계를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으로 정확히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가디언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쿤달리니 생명 전류들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쿤달리니 라이프 커런트입니다. 생명 전류죠. 생명 전류들. 여기에 이제 포스 집어넣으면 생명 포스, 생명력에 관련된 전류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스가 필요한 거고, 그 포스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뇌 천골, 크레니언, 스크랄 봉인들, 실들. 그래서 인간의 바디는 근원의 에너지 생명력 전류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 강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복사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생명력 포스의 컬런츠들이다. 어디로부터 온다? 근원으로부터 온다. 모두 다 근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원으로부터 오는 이런 에너지 생명력 전류들에 의해서 연료가 공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과 또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정말 일상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여름에도 지금 에어컨 틀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생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인류의 생명 진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소스에 대한 생각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간 해부학에서 구현된 카타라 격자와 바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력 전류들은 온리입니다. 온리 라이프 포스 커런트 유일한 생명력 전류들은 1밀도 텔룰라 실드의 단일 벡터 시간 주기에 해당하는 전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요. 그 많은 생명력 전류들 중에서 1밀도에 해당하고요. 텔룰라 실드에 해당하고 단일 벡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공부하기 위한 생명력만 딱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다 완전히 이제 고갈이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상위의 생명력 전류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영원한 순환 흐름을 갖게 되면 그런 플로우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지만 이 한정된 생명력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 연결이죠. 상위의 생명력 전류와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필멸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생명 에너지들로 살고 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호바체들 각각과 그리고 우리는 이 호바체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스칼라 실드들, DNA 가닥 형판들, XA 톤 라인들, 그래서 그리고 의식의 차원들, 의식에 이렇게 차원들이 있다, 디멘션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카바 장들의 이 레벨들이 있다라는 거, 이 모두가 하나의 트리아드 전류의 주파수들, 세계 한 조입니다. 세계 한 조의 그런 주파수들을 진행을 한다. 세계 한 조의 주파수들, 그러니까 3차원의 바이폴라 양극성입니다. 양극성으로 나눠져 있는 라이프 포스 전류들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폴라를 옴니폴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양극성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삶에 몰입돼서 정말 워킹 카르마의 환타지 드라마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어디서 온다? 바이폴라에서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왜곡된 이 바이폴라가 더욱더 정말 카르마를 더 증폭시키는 살아있는 카르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폴라를 옴니폴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처음 9개 처음 first입니다. 9개의 차원들과요. 처음 3개의 호바제들, 물질 밀도들, 쉴드들에 해당하는 생명력의 전류들은 쿠달리니 에너지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수행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쿠달리니 에너지가 이거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차원에 해당하는 전류였다. 그리고 3개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있는 전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쿠달리니 전류는 트리아드 전류다. 이거는 3인 1조. 3개가 하나가 돼서 흐르고 있는 전류다. 3차원의 전류다. 이거죠. 그래서 트리아드 전류는 구현된 카타라 격자 내에 자기 청력 지대들에 의해서 분리되고 자기끼리요 청력을 반발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리펄전 존은 자기 반발력, 청력,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함께 기능하는 3차원의 전류들의 세트다. 그래서 3개의 구현된 쿤달리니 전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텔룰라 전류와 도라 전류와 투라 전류가 있다. 그래서 텔룰라 실드, 도라 실드, 투라 실드에 해당하는 3개의 전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개의 쿤달리니 전류들 각각은 척추 기저부의 테일본이 꼬리뼈입니다. 척추의 스파인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기저부에 있는 이 꼬리뼈에 위치한 인간 임신 시에 첫 번째 8개 세포들이 있는 부위들 내에서 소용돌이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꼬리뼈의 휴먼 컨셉션지의 첫 번째 8개의 셀이다. 이게 있는 지역에 이 전류 각각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신하는 의식은 첫 번째 8개 세포들 내에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크리스토스 물질 현현 형판을 정박해서 태아 통합 과정을 개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판 안에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형판에서 태아 통합 과정을 통해서 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밀도 나다호바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쿤달리니 전류인 텔룰라 전류, 텔룰릭 컬런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 형태 내에 활성화해서 스칼라 주파수 형태의 의식 알아차림의 세 개의 차원들이 인간 유기체 내에 구현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텔룰라 전류가요. 전류가 우리의 1차원 육체, 2차원 감정체, 3차원 정신체에 해당하는 3개의 차원들을 펼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식 알아차림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들어와서 이 전류들이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다. 결국 이 전류가 의식이고 의식이 저인 거죠. 의식이 우리 자신인 겁니다. 의식이 정체성이고. 그래서 이 전류를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뼈에 2개의 휴면 중인 쿤달리니 전류들, 그러면 이제 텔룰라 전류 빼고 이제 뭐가 남냐면 도라와 툴라 전류가 남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될 때 얘는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휴면 상태에 있다, 돌먼트 상태에 있다. 그래서 텔룰라 전류 갖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텔룰라 전류가 다 고갈이 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라와 툴라 전류를 깨워야 된다. 이것이 활성화될 때에 4차원에서 9차원으로부터의 의식의 주파수들이 바디 내에 점진적으로 어웨이크닝 깨어나고요. 그 다음에 12가닥 DNA 형판의 휴면 중인 4번에서 9번까지의 가닥들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가닥들 갖고 살다가 DNA 가닥들 갖고 살다가 나머지 4에서 9까지의 가닥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3차원 전류 갖고 살다가 이제 4차원의 의식이 깨어나려고 했을 때 이들이 이제 4차원에서 이제 포획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 또 내지는 외가리 이런 새들 이용한 버드 새들, 버드맨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납치하는, 그래서 아스트랄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속을 통해서도 4차원 세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꿈조차도 그들의 섀도우 댄서들이 춤추는 장으로 바꿔가지고 기억의 조각들을 짜집기해서 재편집해서 새로 주입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주요 쿤달리니 소용돌이 각각은 이 세 개의 단일 차원 전류들을 포함하고 카다라 레벨도 결정 봉인 격다의 해당하는 인장 스타 결정 봉인에 의해서 통제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서 이제 숙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장 시그널 실들 봉인들은 스칼라 실드 내에 스칼라 파동들의 차원화된 세트들 사이에서 양극성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봉인들이 두 가닥에 2개의 바이폴라로 되어 있는 양극성의 전류를 창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카다라 레벨 2 격자, 그 다음에 첫 번째 8개 세포들, 그리고 DNA 형판 내에 꼬리뼈 천골 부위와 두뇌 중앙의 송가선 내의 주파수 봉인들, 차단물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해서 두뇌 천골 봉인으로서 현현을 한다. 그러니까 인장 봉인들이 이렇게 3D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꼬리뼈하고 두뇌 중앙에 있는 송가선에 그대로 나타난다. 봉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스타 결정 봉인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두뇌 천골 봉인들이 해제될 때 휴면 상태의 쿤달리니 전류들은 바디 내에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난다라는 게 의식을 되찾는 거고요. 정신이 들어오는 거고 활기를 띠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awaken이라고 표현 안 하고 come to lif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2차원, 3차원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디의 중앙 전류들, Central Vertical Current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대문자로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바디의 이 CVC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위 주파수의 에너지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앙 수직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쿤달리니 전류의 활성화는 점진적으로 의식의 상위 자원들의 통합과 그 다음에 분자 구조의 덴시피케이션이 밀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벗어나는 작업을 우리가 5밀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5번을 행하고 그래야 이제 5밀도의 타임 매트릭스 전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 몰레큘러 스트럭처까지도 이렇게 탈밀도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때문에 규소 함량이 늘어나는 거죠. 규소 함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식의 상위 차원들의 통합은 정체성의 통합이고 동시자들의 만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 범위가 이제 나부터 가족부터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더 큰 집단으로 확장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행성에서 항성계로, 은하로, 우주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엔젤 휴먼의 12차원의 가닥 DNA 가닥 형판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 범위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빅 아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자아가 되는 것이다. 책임만큼 그만큼 나 또한 그만큼 에너지가 포스되니까 크게 사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작은 그 시야를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큰 빅 아이를 위해서 더 큰 나를 깨우기 위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문제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3D 현실을 답니다. 그래서 세계에 구현된 쿤달리니 전류 내의 모든 주파수들이 5입니다. 모든 주파수들이 그러니까 9차원 주파수 전체죠. 이것이 활성화될 때 네 번째 쿤달리니 전류, 이 표현은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쿤달리니 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쿤달리니 전류는 안타카라나 전류만 다루었던 거죠. 근데 지금 네 번째 쿤달리니 전류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근본 트리아드 전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키라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쿤달리니 전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키라샤가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다. 이것을 네 번째 쿤달리니 전류라고 하다. 그래서 이제 키라샤의 주파수 봉이는 발 아래에 6인치 12차크라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마하라실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라실드를 깨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키라시의 5밀도 주파수뿐만 아니라 에너지 매트릭스까지 다 연결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라시의 활성화는 바디 내에 12차원의 하이드로 플라즈마 빔 광선입니다. 12차원의 하이드로 플라즈마의 빔을 정박한다.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주파 빔을 고정해서 세포 변형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의도적인 인텐셔널한 건 계획적인 거거든요. 이 계획적인 매니페스테이션, 그러니까 물질 현현을 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물질 현현을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생물학적 형태의 차원 상승.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컬 폼이요, 이렇게 차원 상승을 위해서 변화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하게 된다. 키라시의 활성화가 결국은 우리의 이 세포 전체 변형과 비현형까지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건데 이 세계에 우리가 집착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에고의 이 생각 감정에 집착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집착하거나 또 가족들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비물질 현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원하고 진화를 원하는데 아직도 이제 카르마적인 관계들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생각 감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막루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그냥 한 생이 정말 유일한 절절한 생이 아니라 숱한 많은 생을 살았고 그 생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번 삶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테이지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저들의 항해가 필요한 건데 이들이 지금 상징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유롭던 뉴욕 브루클린 다리 안에서요, 불밝힌 멕시코 해군 범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불들을 전구를 켜고요. 여기에 다 이 지금 선원들이 여기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브루클린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딪히면서 꺾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이걸 계산을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계산 못하고 여기를 질주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 연합뉴스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5월 17일 날 이걸 놓쳤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건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트입니다. 엄청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5월 17일이었으면 여기는 지금 8월에 지금 9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80일 간격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날 27일이지만은 미국 날짜는 18일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불타고 있는.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반포가 어떤 뜻인지, 지금 지역과 날짜와 그 다음에 배들에 대한 상징들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다음 편 내용이요, 이 레인보우 무지개 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편 내용이 무지개 다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지개 분수가 어디에서? 다리에서. 다음 편 내용이요, 레인보우 브릿지하고 레인보우 서펀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다리에서 무지개 분수, 다리에 무지개 분수가 있는 겁니다. 다리에 무지개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분수에서 형형색색에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대 나오죠. 이렇게 구조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무지개 브릿지 해야 되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RRT죠. 라운드, 레인보우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야 되는데 레인보우 브릿지에서요. 지금 이 빛 아래서 9일이죠. 더하시면 여러분들 못 나오니까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G17들, 마우스 17들, 그리고 20이죠. 20입니다. 45죠. 45 스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0대입니다. 사방이죠. 그리고 지금의 40대들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풍족하게 성장했던 세대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은 올바른 거에 대한 이제 PC라든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올바른 정의감을 추구하지만 실제 삶은 이제 물질적인 걸 추구한다라는 양극단적인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세대를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명이요. 6명이 났습니다. 6명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시동 걸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포스 에너지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출항 못한다는 것의 상징이죠. 그리고 더 놀랬던 건 여기에 501호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1호가 출발을 했다. 이 501호는요, 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집세네 했던 겁니다. 집세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돌 뮤비에도 501호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01호가 도대체 뭐냐 했는데 여기 501호 써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세네, 돈 받으러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반포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서리서리 굴이쳐 흐르는 서리개, 흐르는 개울이잖아요. 얘네들이 개여울이라고 한 노래들을 엄청 불러대죠. 그래서 옛날 노래인데 부르면서 많은 애들이 커버를 했습니다. 개여울은 리블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물이 플로우가요 강해서 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개울로 들어와서 작은 곳까지 정화를 시키는 에너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블렛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요 반자를요 요렇게 반자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리 반자는요 이게 반서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쥐새끼입니다. 쥐입니다. 쥐. 그래서 이렇게 쥐가 모이는 폭우란 뜻이죠. 그 연대 이것을 소반반으로 바꿨다. 한자를. 자기는 맘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소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것 목욕탕을 얘기하죠. 이 안에서 청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목욕탕, 수영장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물고 확실한 물건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강남과 반포는 서울의 상징이죠. 제일 집값들이 비싼 지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설해마을 반포 설해마을 초기에 설해마을부터 제일 먼저 개발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포에 요즘 새로 집들 졌죠. 이렇게 부의 상징인 도시의 다리인 거죠. 여기가 이곳에 또 반포에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리와 여러분들 숫자하고 이제 보셨죠? 브루클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뉴욕의 브루클린도 여기가 그 산업혁명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의 비애가 있고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는 도시들을 상징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도시고요.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군 범선이 그래서 멕시코에 오늘 자료 찾느라고 이런 거 찾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우테목 그리고 17이죠. 이날 또 17. 그 다음에 15개 국가에서 돌아다닌답니다. 15차원의 타임 매트릭스. 22개 항구를 돌아다닌답니다. 2개의 양극성. 그러니까 해군 전통이 이렇게 졸업생들을 데리고 항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80cm랍니다. 이 전체가 80cm에 7에서 8자로 전환하고 있는 거. 7 to 8, 7 to 8을 떠들고 있으니까 8이죠. 그 다음에 45m 돛대입니다. 45 스핀. 그 다음에 22명의 부상. 여기 또 맞췄죠. 2개의 양극성. 2개의 양극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 중퇴, 2명 사망. 3명 중퇴, 트리니티 사망이 중퇴네요. 2명 사망, 양극성 다 죽는다. 사고의 원인이 여기도 동력을 상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동력을 상실했다고 이게 갖다가 이게 박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14년이잖아요. 19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이너호가요. 크라코우를 유럽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행사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여기 자전거하고 여기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사건들 이것은 다 상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브루클린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러브 아이디어라고 그
이때를 이게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때 8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렇게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이들의 절망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원 헨리가 공장의 파업과 가정 불화 속에서 무너져가서 술에 의존하는데 젊은 매춘부 트랄라가요. 군인을 유혹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에 빠져든다. 트랜스젠더 여성 조짓은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사랑과 소속감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영화가 빈곤, 편견, 폭력 등 1950년대 도시 하층민의 현실을 이렇게 잔혹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트랄랄라의 애인이 한국전에 1952년에 한국에 가서 다리가 잘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도 한국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주 여러분들 슬픈 노래라는 걸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가 놀란 게 이 배가요. 과테목표 과우테모 쿠아우테모 쿠아우테모호가 2024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인천에 들어와서 이들의 이름은 바다의 신사다. 바다의 신사다.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 거를 이거를 다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9년에 또 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때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24년에 왔던 겁니다. 그때는 96명에 261명의 승무원을 태우고요. 인천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우호국을 이동해서 훈련을 진행하며 221일간의 10개국을 순항한다. 지금 일정이 달라진 거 이해되시죠? 그때는 길이가 90m였고요. 그 다음에 폭이 12m였고 그 다음에 11,000마력이었다. 그리고 11노트였다. 그리고 11시간 정박했다. 여기 숫자 맞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이 함장의 목적이요. 훈련이 시작되면 안전 문제와 인적 자원 개발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다라고 했는데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게 되죠. 매수된 걸까요? 추락한 걸까요? 누군가 장난을 친 거죠. 지금 폭우 때문에 도착이 이렇게 지연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들이 여기 보시면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로 친선을 도모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업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한국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영업권 장악하겠다. 이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아우테목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역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야 문명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텍 문명이 일어났는데 아즈텍 문명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의 이름이었고 이 친구가 18살이었다는 거예요. 18살에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살의 어린 왕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즈텍 문명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의 갈등들, 인신공양들을 하면서 꽃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들 간에 사전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의례적인 전쟁을 한다. 제가 이거 약속 대연이라고 했죠. 서로 짜고치는 고수위도비다. 지금 이 시대가 1500년대 해양의 시대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해양의 시대를 열었을 때 그 시작점에 우리 페루, 우리 티티카카 호수 여기가 아름브라 네트워크잖아요. 여기 먼저 초토화됐던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약속 대련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래서 목적은 상대를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칠 생포 포로를 다수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일종의 종교적 스포츠의 성격을 띄었다. 지금 똑같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보이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것이 하이브리드 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투에 사용된 무기가 밧줄, 곤봉, 넓은 칼, 그래서 상대를 기절시키거나 제압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물로서 생포를 최우선으로 여기 아즈텍의 세계관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야를 무너뜨린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들이요 이렇게 꽃의 전쟁에서 우리가 꽃을 든 남자입니다. 꽃을 든 남자. 그래서 꽃을 꽂거나 우리가 코사지를 머리에 꽂거나 가슴에 꽂거나 하고 또 입에 물고 춤을 추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불타는 장미단 이런 것처럼 이렇게 꽃의 전쟁에서 획득한 수가요 전사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 상승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그 포획자라고 하고 세 명의 포로를 잡으면 나비라는 지위를 주었다. 나비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전사 그리고 제규어 전사로도 승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황금 독수리 그룹들이 추락해서 에이빈을 뺏은 백 독수리 그룹들 이미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공로를 통한 사회적 상승 통로였고 그래서 이 아직의 군사 종교 이념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와 종교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들어오죠. 이 과정들을 같이 항상 개화가 될 때 일단 함대 끌고 와서 포 쏘면서 협박하면서 그리고 교역로를 열어라. 너네들 항구 열어라.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년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 지금 원피스 지금 20, 30대 중에서 원피스 안 본 친구들은 없을 텐데요. 어렸을 때 이제 만화로 보다가 이게 실사화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들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일본에서 연재된 건데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원피스가 뭐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루피가 원피스를 찾아 다니는 거야 이렇게 정도 아는 거예요. 까불고 장난치고 재미있게 얘 꿈이 뭐냐면 해적 왕이 되는 겁니다. 원피스의 주인공이고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입니다. 이 어린 애인데 선장이야. 그리고 골든 로저가 남긴 세계의 제일 보물의 원피스를 찾아서 해적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지금 해적 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해군 영웅 몽키 가프 손자인과 동시에 세계 최악의 범죄자 몽키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모순적인 출신 성분을 지녔다. 드래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겁이 없고 낙천적이고 자유와 모험을 사랑하고 동료와 친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원하고요. 얘 여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무얼 하든 다 원피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피스가 뭐냐? 모릅니다. 그냥 보물입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황금 보물 상자겠죠. 그래서 루피의 동료와 친구들이 모두 루피를 좋아한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해적의 길로 이끌어준 위대한 사나이 빨간머리 해적단 선장인 샹크스를 누구보다 존경한다.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대해적 샹크스와 재해 그간 밀짚모자를 돌려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밀짚모자가 해적왕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했고 누가 제일 많이 쓴다 이거를 여기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모자 하면은 딱 뭡니까 이게 신사들의 상징을 합니다. 바다의 신사들. 지금 이거 바꿔서 밀짚 모자가 지금 버전에서 바다의 신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보시면은 섬을 향해서 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원피스 2가 개봉이 될 예정인가 봅니다. 실사판이. 그래서 이렇게 바이킹 왕이 나오고 위대한 모험이 기다리고 다 원피스 때문이고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는 아주 그냥 용기 있는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해적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그랜드
라인으로, 그랜드 라인, 큰 라인으로 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랜드 라인으로. 왜 돛을 펼쳐라. 예, 여러분들이 이 해적왕 스토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캐리비안 베이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예, 지금 해적왕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도 삥 뜯기고 서로 뺏기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농민 사회에서 상업 사회로 바뀌고, 이때는요, 예, 이 농민들이 소학을 땅을 개척을 해 땅을 이 척박한 땅을 개간을 해서 수확량이 늘어나면 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면 영토를 확장을 하려고 제국이 전쟁들을 합니다. 그때는 영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상득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패권이 대륙 패권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업사회로 가면서 교역량이 많아졌어요. 교역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항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 무역 전쟁을 해야 되고, 이때는 선상득지. 그래서 배를 타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패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해양 패권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지금 이때 뭐 식민지 전쟁을 할 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이렇게 프랑스, 뭐 유럽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사실 영국이 중심에 서 있었던 거는 섬나라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섬나라가 왜 영토를 계속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조공을 하든가 국민 수탈을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에 육지 나라에 더 큰 대륙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더 쥐어짜야 되는 거죠. 수탈을 해서 자신들이 섬나라의 생명을 유지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 문민 정치를 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군사 전략 전술을 알게 되면은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 전략 전술을 모르는 문과생들을 등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다 여기 법대 나온 사람들이 다 통치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 전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때 이제 조선 주작이 회귀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여기는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저도 동의했으니까 정리했겠죠. 그러면 뭐 고려가 부패해서 조선이 정도전이 또 그리고 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건국했던 이 역사적 관점도 완전히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작을 가져와서 이렇게 공자맹자 떠들고 돼야 이것을 못한다는 거죠. 큰 나라를 찌지 않는다. 우리는 큰 나라를 안 칠게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중국이 조선을 조공을 바치지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명청에다가 이 모델이요 송나라 모델이랍니다. 송나라 모델을 그대로 조선은 벤치마킹했고 명과 청에 이것을 바쳐다.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자신들이 이제 힘이 없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명분을 계속 내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뭐가 없냐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전략 전술가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해체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그 마스터들, 장인들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도제 방식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뭐 R&D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다 삭감해버리고, 이공계 다 완전히 속되게 말하면 개박살 내버린 거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능한 충신이요 나라를 망친다. 무능한 충신은요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조공 시스템에 매달리고 명분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삐까뻔쩍하게 하는 거죠. 허황당세로.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 유능한 간신이 있다. 머리 팍팍 돌아가면서 돈만 계산하는, 돈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데 실제 욕은 유능한 간신이 지금 세법 개정하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서울에 최고의 증여세를 징수한답니다. 지금 거의 뭐 3천 몇백 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능한 간신히 욕은 더 먹지만 실제 큰 문제는 국가적 피해는 무능한 충신이 더 일으킨다. 이들은 더욱더 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금 현 정치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역사적인 거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욕 안 먹고 세상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버리면 바로 네 편 내 편 갈리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하나의 섬 같습니다. 지금. 북쪽에 막혔죠. 북쪽에 막혀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송나라를 그 벤치마킹 했을 때는 조선이 건국될 때 벤치마킹 했을 때 이때는요, 농민 사회였던 거예요. 농민 사회의 에너지, 이 문민 정치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 분단 상태에서 우리는 섬나라처럼 해양으로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한 격전지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의식 안에서도요 이렇게 대륙을 지향하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해양을 지향하는 세력들로 양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로 가고 있다. 정치가 종군 정이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징들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막대 사탕부터 해서 몽둥이,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나오는 몽둥이라든가 막대 사탕 물고 있는 거 다 어디서 아즈텍 문명에 사용했던 밧줄, 얘네들 위프레시라고 합니다. 채찍질하는 거, 그 위프레시를 통해서 인간들 두들겨 패겠다라는 거죠. 결국 마그네틱입니다. 이 마그네틱이고 이 자기의 역전이 그리고 스핀의 왜곡이 이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부위가 여러분들 이 자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눈이죠. 여러분들 브라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네들의 눈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가능해진답니다. 법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이때까지요.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 안 맞으면은 처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거는 감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장관의 한마디로 법을 감염병에 지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소년들 타겟입니다. 소년들이 해적왕이 되고 여전사가 되고 해적왕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아즈텍 문명이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수메르 때도 마찬가지고, 인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재물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현대 전쟁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자가 실제 물리적인 전쟁보다 우리가 그 지금 페탈레이한 빙의, 다크 플라워링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현대판 이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실사화가 나왔습니다. 데모네 실사화가 첫 번째 헌터랍니다. 사냥꾼이죠. 사냥꾼. 첫 번째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뽑죠. 제가 이게 하드 플레이어 하면은 지금 이제 이미지까지도 이제 저작권을 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 플레이어만 안 하면 걸지 않으니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승사자들이 숨죽인 채 서성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저규가 여자들이 이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대와 칼과 활을 갖고 있죠.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노래 부른다. 살아있으라 견디라, 그러면서 우리 노래 부르라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엮는 거예요. 엮으면서 돌립니다. 어떻게? 왼쪽으로. 자기 이 강강 소리를 추게 하는 거죠. 굳거나 이 소리로 춤을 추게 만들어서 지금 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때의 약속, 이렇게 너한테 에너지를 줬을 때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래서 저 너머의 어둠까지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닿을 수 있게 묶어 있던 맹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시면은 지금 다섯 개입니다. 지금 환생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 보면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7080의 시대들, 그 다음부터 해서 요즘에 아이들 선라이트, 여기에 지금 뭐 태양빛의 시스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라이트 시스터즈. 그 다음에 지금의 캐몬까지 이렇게 계속 환생하면서 이렇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첫 약속을 기억해라. 우리의 첫 약속은 뭡니까? 에메랄드 성향에 가입해서 엔젤릭 휴먼의 DNA 형파를 활성화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 빛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승사자는 4차원의 외가리들 새들입니다. 새들인데, 외가리 보이들인데요. 보이들인데 이 보이하고 여기 거리지 않나요? 둘은 싸울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들은 아누키들은 결국 이런 양극성의 프레임을 계속 싸우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편이죠. 그래서 얘가 얘 죽여라. 어떤 때는 얘를 쓰고요. 죽은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 얘를 쓰고, 그리고 또 얘한테 또 죽은 사람한테 어린 아이들 핍박받는 아이들한테 여자들이 가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을 구제한다. 그건 너하고의 나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망설임 때문에 있었다. 거침없이 깨어나라. 우린 다시 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다시 이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카르마 속박을요, always love라고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에 이렇게 엮여 있고, 이렇게 엮여 있고, 카르마의 속박을 always lov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타지죠. 그들의 워킹 카르마의 판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 진짜 판타지 얘기를 진실로 만들어야 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진짜 판타지를 우리는 찍어야 될 시간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판타지를 진실로 만들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모 타임입니다. 러버겐 위드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정확히 해양 패권이고 이것이 정확히 대륙 패권인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축을 다 쓰고 있는 거다. 근데 한반도는 또 다시 열도에 갇힌다. 25일까지 갇히겠네요. 지금 14일부터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10일이죠. 14일 더워지고 있고 25일까지 또 기후 갖고 난리를 필 것 같은데, 지금 보름 동안에 제가 지금 나머지 페이지를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해야 합니다. 이 전까지 우리는 진리로 싸우고 의식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정말 돛을 펼치고 시즌 3 우리의 엔젤릭 휴먼 시즌 3의 항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게 영상들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걸 플레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전통 퍼포먼스 이거에 대한 상징들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는 처음에는 멋지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문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이렇게 기사 찾아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서울이 이렇게 지금 요거는 개인 영상이니까 저작권 없겠죠.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포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요것이 지금 블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러브 아이디어, 사랑해라는 것이 자신이 이제 남자가 한국에 참전을 했다고 몸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겁탈을 당하고 이게 군사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아주 애절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시고, 그때 지금 미국의
그 피폐해진 상황들 어떠했는지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원피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적왕에 대한 얘기들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여기고요. 이 친구고요. 모든 소년과 소녀들 머드맨.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었기에 꿈이라고 했던 그 언덕을 떠나려 하나 나는 슬프지 않아 울지도 않아 날지 못할 친구들이여 탈을 쓴 내 친구들이여.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자기랑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별나라는 다음에 가고 꿈나라는 이번에 나랑 꿈나라에 가자. 꿈나라에 섀도우 댄서와 춤추자는 거죠. 헝클어진 머릿결에 시절을 지나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머리도 감지 못한 시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10번 머리 10번 세탁을 코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잖아요. 돈 넣고 세탁을 하는데 10번 세탁할 거를 4번 한답니다. 빨래도 줄일 정도로. 그래서 그 뭐죠? PNC인가요? 세제 나오는 회사. 그 회사의 주가도 떨어질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없는 길 위에서 길을 잃었나? 길 없는 길 위에서 길을 잃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막 열광하는 에너지들을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우리와 함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인기 대단합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난 너한테 그렇게 물들었다. 그래서 왓츠업도 불렀고요. 이거 부르면서 그냥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모두의 뒤에는 이 분이 있었다. 지금 처음에는 연기자로 젊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가 이 친구가 커버를 하면서 뭐 노래를 다 알게 됐습니다. 가수라는 걸. 그런데 정말 이 이름 자체가 울림이라는 자체가요. 여기도 이제 가족사가 있죠. 미국 가서 한 멤버가 죽고 이러면서 이때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는 큰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그만큼 지금 전체 락 밴드를 레전드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는 그 노래 중에요. 기차를 타고 예, 기타로 기타는 우리가 깐따삐아 우리 있죠. 차원의 문을 연다. 이게 선율이라서 그렇습니다. 노래가 노래고요. 톤이죠. 그러니까 줄을 조율을 하면서 톤을 만들어서 시간의 문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죠.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레이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더들 비교하면서 기타하고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못지않게 인기 있는 이 그룹도 한 번 더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루비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달라 자극적이야 빨간 머리 마녀의 그녀의 첫 느낌 그 신사는 그녀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리고 더 숨쉬게 그녀의 눈에 박힌 루비 손에 넣고 싶은 그녀의 탐스러운 루비 내 것이 아닌 듯해 도망가지 못하게 꽉 쥐면 피가 흘러 하면서 띄워주고 있는 이제 젊은 여성 락밴드입니다. 이 둘이 지금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워킹 카르마 언제나 사랑이라는 독세 아래서 우리를 옥죄고 있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워킹 카르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영상 워킹 카르마잖아요. 묶여 있는 홍질로 엮여 있는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결국 우리는 뉴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자본으로 보셔야 돼. 자본으로 사실 여기로 어디냐 여기요. 차일드 대표적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 그리고 왼쪽에서는 여기 조사 안 되는데 이 가문들 간에 근데 실제 유대인 진짜 유대인들은 별로 없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예, 아시케나지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가짜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헌터들 차디찬 흙에 묻혀진 제가 이거는 이제 가사를 땄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잿빛밤을 가르던 칼건 숨죽인 채 서성이 이름 붉게 물든 땅 위로 들리지 않는 절규가 번진다. 등 뒤로 흐르는 바람 누구도 부르지 않는 목소리 살아있으라 견뎌내라. 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홀로 어둠을 밝히랴. 우리 함께여야 하리.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저 너머의 어둠까지 닿을 수 있게 묶여있던 맹세 속에서 칼끝은 다시 빛난다. 약속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집세 내놔. 넌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우린 그림자 속에서 빛이 되어간다. 스스로 잃지 않기 위해 너를 배워야 했던 밤,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건 두려움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차디찬 흙에 묻혀진 이름 없는 약속 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들이대면서 너 나랑 이랬다라고 이제 자신들이 기억들 조작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들의 콜센터에서 응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오는 거에 그 안에서 깨어난 우리 존재 이유,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마침내 다다른 곳에서 이상을 고치리라. 뭘 고칩니까? 고치기는. 예, 소리 없는 견딘 날들 위로 마침내 꽃은 피어나 우린 다시 금이 되어 세상을 지킨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그리고 카르마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예, 지금 오늘도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뭐 상징하고 관련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시민으로 거듭나고 우주를 여행하는 보이저로 깨어나기 위해서 돛대를 세우고 돛대 위에 서서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가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패권의 싸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어떤 영감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이정표 또한 에너지 매트릭스, 15천 타임 매트릭스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